여러분 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과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떠나서 상황에 맞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적절하게 잘 개발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서버 사이드 렌더링과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보게 되는 UI 컨텐츠들은 HTML 코드들이 브라우저에 렌더링 된 후에 볼 수 있게 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렌더링이라는 용어가 오늘 설명드릴 서버 사이드 렌더링과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의 그 렌더링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템플릿 역할을 하는 정적인 HTML 코드와 텍스트를 렌더링 하는 걸 의미한다기보다는 서버 쪽에서 생성되는 동적인 데이터를 서버와 클라이언트 중에 어느 쪽에서 이 동적인 데이터들을 HTML 코드에 포함시켜서 렌더링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을 구분할 때 서버 사이드 렌더링과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서버 사이드 렌더링과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 사이드 렌더링과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서버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개념을 표현한 내용인데요. 장소는 카페인 것 같죠? 그리고 손님이 세 분이 있고, 그리고 카페에서 일하는 점원이 보입니다. 자, 여기 손님들은 이 카페를 이용을 하죠? 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다거나 주스를 마신다거나 이런 음료나 디저트를 주문해서 맛있게 먹겠죠. 자,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음식이나 상품,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 쪽을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들에게 음식, 상품,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제공자 쪽을 실제 영어로 서버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고객이나 손님들에게 어떤 서비스나 상품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쪽을 서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서버는 무언가를 제공을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서버에서 제공해주는 무언가를 받아서 이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다음 장을 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세계에서의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개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음식을 주문하기 위한 배달 앱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 배달 앱을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배달 앱 쪽에서는 서버로부터 회원 데이터, 음식 데이터, 주문 데이터 같은 것들을 전달받아서 이용을 합니다. 즉,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전달받아서 이용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배달 앱 쪽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처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제공해주는 쪽을 서버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결국 현실 세계에서의 클라이언트 서버의 개념과 소프트웨어 세계에서의 클라이언트 서버의 개념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을 하면 되죠. 무언가를 제공받아서 이용하는 쪽은 클라이언트이고, 클라이언트가 이용하는 무언가를 제공해주는 쪽은 서버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잘 기억을 하시고 다음 장부터 서버 사이드 렌더링과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버 사이드 렌더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줄여서 일반적으로 SSR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고요. 클라이언트는 브라우저가 되고요. 서버는 스프링 풋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클라이언트에서 HTTP 요청을 이렇게 서버 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별로 어떤 처리 과정을 거쳐서 필요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거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이 요청에 대한 응답을 클라이언트 쪽으로 다시 전송해 주는데, 이때의 응답 데이터는 HTML 컨텐츠가 됩니다. 응답 데이터가 HTML 컨텐츠라는 의미는 서버 쪽에서 HTML 코드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주 옛날에야 HTML 코드를 직접 개발자가 타이핑 해가지고 클라이언트 쪽으로 내려준 적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HTML 파일들을 서버 쪽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요청에 따른 동적인 데이터들을 HTML 컨텐츠에
채워 넣어서 최종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이렇게 응답으로 전달을 해 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서는 HTML 파일을 서버 쪽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단순히 HTML 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하기보다는 템플릿 역할을 하는 HTML 파일에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하든 어디서 조회하든 요청에 맞는 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HTML 파일의 코드 안에 이 동적인 데이터를 채운 후에 클라이언트 쪽으로 전달을 하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자,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서버에서 가지고 있는 HTML 코드에 동적인 데이터를 채워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내려준다. 요 내용을 기억하시고 이번에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HTML 파일을 서버 쪽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일반적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가지고 있지 않는 게 대부분이라는 의미이고요. 또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서버는 스프링 붓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고 있는 백엔드 쪽 서버를 의미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HTML 파일들은 어디 있느냐? 이쪽에 있습니다. 아, 근데 그림 중에 잘못된 내용이 있긴 하네요. 자, 여기 톰캣이 아니고요. 아파치 웹 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스프링 붓이 아니라 여기도 잠깐 선을 그을게요. 뭐 여기는 HTML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CSS 파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여기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백엔드 서버 쪽에서 HTML 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프론트엔드 서버, 뭐 아파치 웹 서버나 엔진엑스 같은 웹 서버가 되는데, 이런 웹 서버가 돌아가고 있는 프론트엔드 서버 쪽에 HTML, CSS, 뭐 자바스크립트 같은 정적인 파일들을 별도로 위치시키고, 브라우저에서는 여기서 HTML 컨텐츠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 HTML 컨텐츠를 일단 브라우저에 표시하긴 하겠죠. 그런데 HTML 컨텐츠의 틀만 존재하지 정작 필요한 데이터들은 아직 브라우저에 보여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데이터들을 달라고 백엔드 서버 쪽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서버 쪽에서 응답으로 어떤 데이터들을 전달을 하겠죠. 여기서는 JSON 데이터를 HTTP 응답에 실어서 브라우저 쪽으로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전달받아서 여기서 전달받은 비어있는 HTML 컨텐츠에 이 데이터들을 채워 넣어서 보기 좋게 브라우저에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의 특징이 이해가 되시나요? 정적인 HTML 컨텐츠는 프론트 엔드 서버에서 가지고 있고, 동적인 데이터는 백엔드 서버 쪽에 요청해서 JSON 형태의 응답으로 전달받은 후에 이 정적인 컨텐츠 안에 채워 넣는다. 이게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의 핵심 개념입니다. 자, 서버 사이드 렌더링과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의 차이점을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스프링 붓 애플리케이션의 코드 상에서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과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요걸 한번 샘플 코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코드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 방식으로 동작하는 스프링 컨트롤러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코드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방식으로 동작하는 스프링의 컨트롤러입니다. 자, 일단 코드의 차이점을 먼저 보시면 투두 SSR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러라는 애노테이션이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죠. 이렇게 컨트롤러 애노테이션을 추가하면 스프링 컨트롤러가 서버 사이드 렌더링, 줄여서 얘기할게요. SSR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SSR 방식으로 동작을 한다라는 의미는 서버 쪽에서 HTML 템플릿 파일에 동적인 데이터들을 채워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전달을 한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포스트 투두 메서드를 보시면
클라이언트로부터 할 일 데이터를 이렇게 전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서비스 레이어를 거치고 데이터 레이어를 거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지고 온 이 할 일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할 응답 데이터로 이렇게 변환을 하죠. 그런데 이걸 그냥 클라이언트 쪽에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기 모델이라는 클래스의 객체에 이 응답 데이터를 담아서 일단 보관을 해 둡니다. 그러면 이 모델 객체에 포함된 데이터들은 잘 가지고 있다가 HTML 템플릿 파일 내부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리턴 값으로 to도라는 문자열을 리턴을 하고 있는데요. 이 to도라는 문자열은 여기 보시면 resources 폴더 내부에 템플릿이라는 또 폴더가 있죠. 이 폴더에 가보시면 todo.html이라는 파일이 존재합니다. 이 todo.html 파일의 파일 이름과 여기 보시는 to도라는 문자열이 동일하죠. 즉 이 말은 post todo 메서드를 호출한 쪽으로 전달한 todo 문자열을 이용해서 이 HTML 파일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todo HTML 파일을 가지고 온 후에 여기 모델 객체에 담아둔 할 일 데이터들을 이 todo HTML 파일 내부에 채워 넣는 겁니다. 채워 넣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데이터가 채워진 HTML 코드를 클라이언트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동작 방식은 여기서 잘 표현이 안 되지만 어쨌든 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HTML 파일에 채워 넣어서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한다. 이게 SSR 방식의 핵심입니다. 자, todo.html 파일을 열어서 보시면 여기 있죠. 타임리프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조금 전에 여기 모델 객체에 담아둔 이 애트리뷰트의 이름이 todo스입니다. todoS. 자, 그래서 요 모델 객체에 담겨 있는 이 todo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할 일의 목록 데이터를 동적으로 채워 넣고 있습니다. 자, 서버 사이드 렌더링, 즉 SSR 방식으로 코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HTML 같은 템플릿 파일들을 이용을 한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럼 이번에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방식, 즉 CSR 방식을 한번 볼게요. 자, SSR 방식은 컨트롤러라는 애노테이션을 사용을 했지만 CSR 방식은 REST 컨트롤러라는 애노테이션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REST 컨트롤러 애노테이션을 추가를 하게 되면 여기처럼 HTML 파일 같은 뷰의 이름을 리턴하는 게 아니고 JSON 포맷의 데이터를 클라이언트 쪽에 전달하기 위한 데이터 그 자체를 리턴을 합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핸들러 메서드의 리턴 값으로 SSR 방식처럼 이렇게 뷰의 이름을 문자의 형태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todo responses라는 이 값이 할 일 목록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이 할 일 목록 데이터를 response entity라는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호출한 쪽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리턴한 데이터들은 핸들러 어댑터를 거치고 디스패처 서블릿을 거쳐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클라이언트 쪽으로 전달이 되겠죠. 근데 최종적으로 클라이언트 쪽에 전달될 때는 JSON 포맷의 데이터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이 JSON 포맷의 데이터를 받아서 HTML 코드에 이 데이터를 잘 채워 넣어서 브라우저에 표시를 하겠죠. 자, SSR 방식으로 요청을 처리할 때는 HTML을 사용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CSR 방식으로 요청을 처리할 때는 HTML 코드를 사용을 하지는 않죠. SSR 방식과 CSR 방식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HTML 코드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코드 레벨에서 SSR 방식과 CSR 방식의 차이점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추가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지 슬라이드를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사이드 렌더링 방식과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방식은 기본적으로 HTTP 프로토콜 위에서 사용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로 입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HTTP 프로토콜의 기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 즉 메시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HTTP 메시지가 대략적으로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큰 그림은 머릿속에서 그려져야 됩니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려지려면 HTTP 프로토콜에 대해서 학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SSR 통신 방식과 CSR 통신 방식의 차이점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SSR과 CSR 방식의 개념이 머릿속에서 그려져 있으면 코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대부분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스프링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내부에서 SSR 방식과 CSR 방식을 어떻게 코드로 구현할 수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실제로 부트캠프나 학원 등에서 공부를 해보면 어떤 곳에서는 SSR 방식만 가르치고 어떤 곳에서는 또 CSR 방식만 가르치는데 제 생각에는 SSR 방식과 CSR 방식을 모두 다 백엔드 커리큘럼에 포함을 시켜서 두 가지 방식을 다 학습을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학원이나 부트캠프에서는 현실적인 학습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포함시켜가지고 학습하기에는 기간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이나 부트캠프 커리큘럼에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도 개인적으로라도 시간을 조금 쪼개서 두 가지 방식을 모두 학습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취업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네카라쿠베 당토야 같은 이런 알려진 서비스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다면 CSR 방식의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가능성이 높긴 한데 모든 학생들이 그런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작은 규모의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오히려 SSR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 그리고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